그래서 제가 하루에 루틴이 잡혀가지고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그걸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상이 안정화되고 나니까 업무 시간을 더 개선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포커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 책은 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네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업무 시간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다음날부터 따라한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2년차 업무를 하고 있는 김효현이고요. 직무는 마케팅인데 이제 2주 뒤에 퇴사를 하고 창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을 가셨어요? 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뭐 어떻게 사셨길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서울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라 라는 모두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좀 답답했고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기간에 어떻게 언어 문제는 잘 극복하셨나요? 어렵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치어리더랑 축구랑 합창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몸이나 표정 같은 걸로 소통을 하면서 실력이 되게 빨리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먼저 이제 습득이 되면서 맞아요. 문화 속으로 잘 녹아들어 가신 경우네요. 그러면은 또 대학도 다시 가시고 창업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프리랜서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을 좀 짧게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셨는 건지. 그 원래는 창업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요. 저희 오빠가 이제 직업 군인이셨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릴 때부터 직업군이셨어요? 네네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인턴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였어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걸 이제 지원을 해주는 자금적으로 지원해주고 투자해주는 회사. 그리고 뭐 인력적으로나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다는 거를 처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창업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었고 근데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고 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창업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친했던 동기들이 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쳐가지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뚝딱뚝딱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가 창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좋은 학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해서 이제 대회에서 뭐 최우수상 이런 것도 받고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이게 사실 실제 사업화가 되는 거는 정말 다른 레벨의 난이도가 있었고 그걸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와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 1년 만에 좀 마치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대표였는데 제가 정말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알바가 이제 편의점 알바, 치킨집 알바 이런 걸 좀 하다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알바가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알바몬 같은데 이제 프리랜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콘텐츠 만드는 걸 좀 했었어가지고 콘텐츠 마케팅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알바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많게는 최대 동시에 7개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마케팅 업무를 계속 하다가 이제 그 한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 팀이 이제 창업 초기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면서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제가 너무 비전이 있어 보여서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무급으로 그냥 이렇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약 9개월 정도 함께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도쯤에 저한테 이제 좀 전적으로 우리 일을 같이 해보자 100% 다른 일 다 그만두고 프리랜서 하지 말고 조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조인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한 3-4개월 만에 그 무기한 무급 휴직을 받게 되었어요. 또 좀 어려움에 빠진 네. 거죠. 그때는 이제 학교도 휴학하고 그 3학년이었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고 그냥 뭔가 일은 많이 했고 항상 바빴지만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이 없는 상태여서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었고 힘들었는데 제가 필요했던 거는 큰 조직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또 다시 이제 큰 회사 2군데를 골라서 지원을 했고 그 중에 한 군데에 붙어가지고 정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네, 맞습니다. 새로운 길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에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현 씨는 성공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차이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도를 해봤고 뭔가 도전을 해봤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제 삶의 가치관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무거운 말이긴 한데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자주 생각해요. 무서워서. 근데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는지만 모르는데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이 순간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 나를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낌이 없는 편이에요. MBTI 어떻게 되세요? INTP입니다. INTP요? 원래는 그런 성향은 아니셨겠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바뀌면서 그렇게 도전도 좀 해보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셨구나.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좀 나름의 어떤 성공 경험이나 성장을 겪으셨는데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런 좀 안정화된 조직에 몸을 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더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좀 업무도 너무 많았어요. 학업도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좀 괴로운 시간이 지속이 되다가 제가 3가지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는 명상을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는 트래커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좀 정신이나 마음을 좀 돌봐주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3가지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업무를 제 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시간 관리 좀 구체적으로 하셨던 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시간 관리를 통해서 변화가 2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예시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네. 제가 그 항상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 해요. 절대 다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오는 자괴감, 거기서 오는 자기 혐오, 막 이런 게 너무 혐오까지 와요? 자기 네. 혐오까지? 내가 왜 이걸 못했지?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그렇구나. 욕심이 너무 많고. 네. 근데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는데. 그렇지. 근데 또 계획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걸 정말 느꼈던 게 1월 달에 입문 트래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목표를 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세보니까 1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하라고 해도 말 죽어도 안 듣고. 네. 그죠. 원래는 이제 입문한다 그러면 이제 1개만 하라고 가르치죠. 많아야 3개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14개. 6개, 그다음 2개로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업무 시간을 이렇게 PN으로 아까 작성하니까 뭐가 바뀌던가요? 우선 그 전에도 입문 트래커랑 이제 2월 목표 트래커 하면서 시간 기록은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포커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생의 명작이죠. 그 전에 이제 시간 기록을 할 때는 제가 1월 목표가 그 저 많은 목표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제 생존과 직결되는 목표가 있었다면은 그건 제 삶이 좀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를 좀 재건하는 게 목표였는데 1월 달에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루틴이 잡혀가지고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그걸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상이 안정화되고 나니까 업무 시간을 더 개선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포커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 책은 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네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업무 시간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다음날부터 따라한 거예요. 네. 다음 날부터 바로? 네네네. 타임 트래커를 2가지 버전을 쓴 게 있던가요? 네, 맞아요. 타임 트래커가 이제 베이직 버전하고 프로 버전이 있는데 2개를 다 쓰신 거죠? 그 프로로 데일리랑 위클리. 데일리랑 위클리. 네네네. 프로로 데일리. 그거 왜 2개 다 쓰신 거예요? 이게 그 2개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처음에 입문 트래커 할 때 제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라서 그 위클리로 사라고 했지만 저는 그 프로 데일리를 샀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걸 기록을 하는데 이제 포커스 책에서 이 내용도 있는데 그 위클리로 한 판에 봐야 내 일주일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드백하기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위클리를 같이 쓰게 된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데일리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 같은 거나 내가 느낀 기분, 감정,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걸 다 기록을 그냥 해놔요. 막 적듯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분류에 맞게 정리해서 위클리에 이제 옮겨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위클리를 쓰기 전에는 저렇게 아래에 있는데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있었고 이제 위클리를 쓰면서는 이제 종이에 손으로 직접 손으로 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손으로 하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 실천력이 바로바로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뭐 배우는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원래 좀 꾸물꾸물거리는 스타일인데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꿈을 대면 정말 나만 손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잘 안 돼도 그냥 빠르게 액션하고 빨리 실패하는 게 낫다라는 거를 2년 동안 배워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네네. 그 회사 생활 한 10년에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빠른 어떤 캐치를 좀 하신 거네요. 2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번아웃에 관련된 것도 극복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계속 힘들었고 올해 초에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좀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정말 제 마음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가지였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3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 모닝 루틴이에요. 루틴이 주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침만 했었다가 지금은 저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거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3시간 정도를 나에 되게 좀 집중하는 거예요. 맞아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오늘 나랑 대화를 해요? 네네. 나랑 어떻게 대화를 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내 마음 오늘 너 알아차려. 기분 어때? 만약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것도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요 나한테? 꼭 그렇진 않고 그냥 알아차려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알아요? 그 떠오르는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제3자처럼 그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하는구나. 네. 저는 저랑 대화를 나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밤에 러닝을 하거든요.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가끔씩 막 화도 내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말을 하면 이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요? 네, 진짜 이게 좋은 거는 사람 없는데 혼자 이렇게 산책할 때. 한 수 배워갑니다. 데일리로 이제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하셨고 나만의 도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마음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상황에 맞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장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하고 왔는데 아로마 오일을 여기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고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인드셋 하는 거를 이제 상황별로 제가 자주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회의할 때 지금 뭐 말 너무 잘하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아로마를 딱 하고 왔어요 밖에서? 네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제 공유를 하셨어요. 이제 목표 트래커 같은 경우는 입문 트래커처럼 매일매일 슬랙에 인증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되는데 트래커스 안에 있는 네. 입문 트래커 뒤에 하는 목표 트래커. 입문 트래커는 매일 아침 9시까지 어제 쓴 타임 트래커를 인증을 하는데 이제 그게 70% 이상이어야 목표 트래커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목표 트래커를 하면서는 이제 강제가 아닌 거예요, 인증이. 그래서 좀 다들 느슨해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희 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아침 9시까지 인증을 하기로 했어요.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팀원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확실하게 혼자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3월에는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인증하면서 좀 이게 얼마나 제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겨서 좀 오픈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동생한테도 추천을 해서 동생이 지금 입문 트래커 하고 있습니다. 동생까지.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가 굉장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저예요. 가장 정교해지고 누군가 설명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뭘 이해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뭐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더 남들 못하는 수준까지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발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예시 좀 다 설명드렸는데 뭐 트래커스라든지 아니면 포커스 보시면서 삶이 바뀌셨다든지 지금 뭐 이후에 그러니까 얘기 못하신 그런 변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좀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퇴사를 앞두고 그 학업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 최우선 과제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창업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과 이제 좀 그 컨택이 되어서 그 조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제가 이제 창업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 모색을 할 건데 어쨌든 관심은 창업이다. 그래서 뭔가 제가 잘 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앞으로 저는 이 트래커스를 만나고 나서 올해부터 발전할 제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기대를 해주셨으면 그럼 다음에 또 뭐 성장해서 나오셔야겠네. 지금 발표를 하신 거예요. 목표를 공유한 거. 다음번에 나올 때는 얼마나 그때 이미 창업을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번에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셔야만 지금 말이 성립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이네, 그죠? 야, 벌써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시네. 이러니까 성장이 되지. 이거 안 되겠습니까? 너무 멋진 것 같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호였습니다. 바이.